시작해볼까? 최근에 이하늘 씨, 김창렬 씨 관련 논란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하도 나와서 읽어봤지. 난 처음에 인스타 봤을 때는 원래 DOC가 좀 거칠고 이슈가 많았던 그룹이라서 이하늘 씨가 감정이 격해져서 저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다음날 직접 라이브 방송한 영상 보니까 일이 좀 있긴 있더라고. 이하늘 씨 동생분이 돌아가신 건 유감이지만 우리가 DOC 당사자나 측근도 아니고 멤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으니까 누구의 잘못인지는 따질 이유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다 저렇게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틀어지는 건지, 이 채널이 준비된 건물주, 완성된 건물주가 되기 위한 건물주 타이푼 채널이잖아. 앞으로 부동산 투자들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인들이랑 같이 투자할 생각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주변에 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부동산 같이 투자해보자 이렇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기사 보면 이번에 DOC 논란도 딱 그렇게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몇 명이서 돈 모아서 같이 투자 들어가는 걸 공동 투자라고 하잖아. 이번에 기사들 내용 보면서 DOC처럼 오래 같이 그룹 활동한 사람들도 공동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원수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한 멤버가 다른 멤버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고 그런다고 이 정도로 사단이 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물론 이하늘 씨 동생인 고 이현배님이 사망해서 이렇게 터지긴 한 거지만 이미 이하늘 씨하고 김창렬 씨 관계는 망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 이하늘 씨 발언이랑 며칠 전에 나온 언론 기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이하늘 씨 말로는 DOC 멤버 3명이서 제주도 땅 구매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정재용 씨가 그 지분에서 빠지면서 김현배 씨가 그 지분을 승계하고 들어왔고, 그렇게 3명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언론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하늘 씨랑 김창렬 씨 2명만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 아, 이현배 씨 지분은 없다고요? 이하늘 씨 주장이랑 다르네요. 이하늘 씨가 스스로 3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등기 때 보니까 2분의 1씩 2명이더라고. 김창렬, 이하늘. 이것만 봐도 벌써 명의신탁이잖아. 실제 권리자랑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부동산 명의자랑 다른 거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난 모르지만 벌써 내막이 복잡하고 딱 문제 생기기 좋게 생겼어. 아니, 시작하는데 명의도 제대로 안 되었으니 이게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있겠어? 그런 와중에 사둔 땅은 돈이 안 돼서 대출금만 나가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려고 이현배 씨가 내려와서 본인이 좀 총대 매면서 이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늘어나니까 김창렬 씨가 못 준다 해서 이현배 씨가 좀 고생을 해왔고, 그러던 와중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돼. 이게 서로 다 할 말이 있거든? 서로 자기가 맞고 서로 억울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감정 상하게 되는 것 같아. 지인들끼리 공동 투자 들어갔다가 싸우고 원수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지. 공동 투자를 하면 다들 결과가 안 좋다 하지 말라 얘기들이 있는데,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나요? 우선 공동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 왜 공동 투자를 할까? 일단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투자는 해야겠는데 수준의 돈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리스크를 내가 혼자 온전히 지기는 부담스럽고 리스크도 나누려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겠죠. 그치. 공동 투자는 결국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는 거야. 리스크도 결국 돈이잖아. 돈이 많으면 뭐하러 공동 투자해. 돈 되는 물건 나 혼자 들어가서 수익도 나 혼자 챙기지. 깔끔하게. 별의별 다른 이유 대봤자 결국 다 돈이 충분치 않아서 공동 투자하는 거거든. 특히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은 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모여서 투자반이란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돈이 충분치 않으니 같이 투자할 사람 모으고 투자자가 많아지지.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건 지분이 쪼개진다는 거고, 그러면 분쟁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 처음에는 다 으쌰으쌰하고 대박을 기대하면서 돈을 넣지. 근데 뭔가 제대로 안 풀리면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손절치듯이 자기 돈 빼달라는 사람들이 꼭 나와. 손절치고 싶은 건지 급전이 필요한 건지 단순 변심인지 뭐 개인 본인들 사정이야 있겠지만, 공동 투자할 때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진짜 꼬여버리지. 투자로 돈 버는 걸 둘째치고 이거 교통정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 빠지는 사람 지분 받을 돈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다들 돈 충분치 않아서 리스크 쪼개려고 광동으로 투자한 건데, 누가 빠져버리면 그 메꿀돈이랑 리스크는 나머지 사람들 부담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투자해서 탈퇴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거 무시하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 소송한다 그러고.
이러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편가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다들 못 버티고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사단나게 생겼으니까 매도자만 나타나면 헐값에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거지. 이건 투자가 잘 안 될 때고, 투자가 잘 돼도 시간이 좀만 지나면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시세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자는 사람들이 나와. 우리도 주식하다 보면 처음에는 와, 상한가 2번은 맞아야지, 더블 갈 때까지 안 판다고 하다가 뭐 20%만 올라도 먼저 홀라당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눈앞에 돈이 보이고 만져지면 다들 초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 부동산 공동 투자에서도 똑같다니까. 조금 올랐는데 자긴 지금 시세에서 털고 나가겠다고 공동 투자자들한테 자기 집은 지금 올라있는 시세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딱 듣기만 해도 벌써 뭔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 결국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나 혼자도 현금 흐름이나 자금 운용에 리스크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건 투자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 2명이서 공동 투자해도 거의 비슷해. 각자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자산 규모,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 누구는 구할 때 다른 사람은 스톱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이번 경우에서도 투자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하늘 시형제가 제주도 땅 살려보겠다고 리모델링 계획하면서 돈 투자하자고 고를 외쳤는데, 김창렬 씨는 거절하면서 스톱 외치고 어떻게 손절 비스무리하게 시작된 거지. 공동 투자 보면 항상 누군가 일선에서 움직이면서 주도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자본만 집어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 관리자랑 소극적 투자자라고 하거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현배 씨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 관리자였던 거지. 원래 공동 투자에서 적극적 관리자가 마음 상해서 갈등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일이 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 관리하거나 뭐 은행에 찾아가고 서류 관리하고,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어도 상대적으로 점점 한 명이 더 수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뒤로 점점 빠지게 되기 마련이지. 이 수고에 대한 대우 때문에 감정상에서 절친이었던 사람도 많이 싸워. 지인들끼리 하는 부동산 공동 투자의 경우 이런 적극적 관리자에 대한 대우라든가 커미션을 정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 배분하고 그러거든. 또 커미션을 주기로 했어도 나중에 소극적 투자자들이 적극적 관리자한테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고비 명목으로 왜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수익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 갖고 불신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처음엔 좀 섭섭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그 뒤에 화나고, 이러다 안 좋은 일까지 생기면 이제 원수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참 민감한 문제야. 아마 김창렬 씨랑 이현배 씨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심하게 있었을 거야.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주변에서 제대로 최악으로 가는 걸 봤지. 사실 이번 DOC 케이스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긴 해. 소송은 시작도 안 했잖아. 지분 반환 청구 소송, 투자금 반환 소송은 기본이고, 이제 좀만 더 나아가면 사기 횡령 같은 형사 소송도 시작하지. 이때는 이제 서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과정이야. 과거에 있었던 둘만의 일들, 둘만의 편법적인 과정들까지 서로 고발하고 상대를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과정이지. 변호사들이 제안한 모든 방법과 소송을 서로 걸면서 1심을 거쳐서 2심까지 가지.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나도 내가 당사자는 아니었고 옆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기만 했던 건데, 절친이었던 관계가 원수가 돼서 상대방 약점들을 물고 뜯고 조금이라도 더 상처 입히고 더 뺏기 위해 노력하는, 결국 공유물 분할할 때까지 2년 넘게 거의 3년 걸렸어. 사실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공동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동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난 지분을 쪼개서 공동명의로 투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해관계도 얽히고 인간관계도 얽히고, 지분이 쪼개지는 순간 한 배의 선장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한다면 꼭 약정서를 써야 돼. 투자의 목적, 목표, 지분 비율, 손익분배, 책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의해서 문서로 꼭 남겨놓고, 대출을 받는다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지, 주채무자는 누군지.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탈퇴하면 투자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니까 탈퇴 요건을 꼭 정해야지. 투자 중이나 공사 진행 중에 투자자 일방의 요청이나 변심에 의해서 계약 해지나 투자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탈퇴한 투자자의 지분이 내부에서 정리돼야 하는지 아니면 또 그 지분이 외부로 나가서 정리될 수도 있는 건지도 정하고,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 관리자가 있다면 성과금을 뭐 줄 건지 커미션을 줄 건지, 그리고 그걸 누가 언제 얼마나 줄 건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마 본인은 그동안 공동 투자해오면서 이런 것들을 안 정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부동산 꽤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스타일 화끈하신 분들은 그냥 믿거니 하고 서류 작성도 안 하고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인생의 원수 한 명 만드는 거. 그런데 개인 간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투자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공동 투자를 할 거면 차라리 법인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법인의 명의로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형식이 더 깔끔하고 문제 소지가 적겠지. 개인들끼리 뭉쳐서 투자하면 인간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아무리 약정서를 잘 써도 약정서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법인으로 돈 모아서 투자하면 이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 대 회사잖아. 개인들끼리 공동 투자할 때 위험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긴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을지, 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주변을 보면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 부동산을 활용할지, 대출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이 나올지, 현금 흐름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발을 한다면 이미 자금 계획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혼자서 덤빌 수 없는 큰 물건도 노리게 될 테고 언젠가는 공동 투자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공동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공동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동 투자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못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공동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사한 뉴스들을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설명하는 영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임차인, 임대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지식들을 시리즈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구독하셔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꼭 아셔야 되는 부동산 지식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